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도의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워낙 커서 의회 내부의 갈등이 우려됐는데 제2공항 추진과 맞물려 있어서 부담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도의원들이 회의실로 속속 모여듭니다. 김태석 의장이 그제 상임위를 통과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의원 총회를 연 것입니다. 1시간 가까이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고 김 의장은 결국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해 내부 갈등이 우려되고 조례 개정안에 서명한 일부 의원들까지 유보하자는 의견을 내놔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과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그 제2공항 반대로 비치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의원들 중심으로 좀 시기를 조정하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데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떠안게 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상정 보류란 고육지책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한 의원은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번진 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찬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치를 만들자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데 단지 지금 찬반 프레임으로 자꾸 이게 와전이 되다 보니까 도의회가 내부 갈등을 우려해 조례 개정안을 상정 보류했지만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앞에서 찬반단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어제 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건설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존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이틀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 등도 집회를 열어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제2공항 건설을 서두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공청회가 오늘 오후 제주시 체육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직원 등이 참석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안과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주민 지원과 공항 운영권 참여 등의 반영 과제를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파오는 등 인체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보통 대기 오염이 심한 대도시나 공업지역의 오존 농도가 높은데 제주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분간이 될 정도로 시야가 뿌였습니다. 대기 중 푸른빛을 띠는 오존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오존 농도가 어제 오후 한때 0.129 ppm까지 오르며 제주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은 0.12 ppm. 2015년 대기오염 경보제가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입니다. 산화작용을 촉진하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눈이 따갑거나 목이 아프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도로 나갔을 때 보면 눈이 좀 맵고 따갑고 목도 칼칼하면서 깔깔하면서 재채기가 나오고 그래요.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강한 햇빛을 만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나 공장지대에서 농도가 높습니다. 제주에서 농도가 높아진 이유는 편서풍을 타고 오존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적으로 발생되는 오존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2시에서 5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반면에 새벽부터 꾸준하게 높았던 점으로 봐서 국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된 게 아니냐. 오존주의보는 발령 4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당분간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잠식돼 가고 있는 곶자왈 보존을 위해 곶자왈 한평사기 모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금함이 전국에 100개가 넘었는데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도내 최대 면적의 화순 곶자왈. 짙은 녹음 사이로 대규모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전체 곶자왈 면적의 30%가 이처럼 개발 사업 등으로 훼손된 상태.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곶자왈 면적의 60%인 사유지가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120여 곳을 파악해 보니까 한 50% 정도는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20년이 채 안 된 그런 기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훼손된 곶자왈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곶자왈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신탁운동이 6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후원자 기부와 도서 판매 등을 통해 매입 기금을 모금하고 마트나 은행 등에 설치한 모금함을 통해서도 기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받은 모금액은 1억 3천만 원. 화순과 청수 곶자왈 49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모금은 쉽지 않은 상황. 해마다 모금액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너무 땅값이 비싸고, 그리고 곶자왈 지역은 면적이 넓은 형태의 이제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너무 땅값이 비싸서. 최근 곶자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곶자왈 매입 기금을 모으기 위한 모금함이 전국에 100여 개가 설치돼 기금 모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곶자왈 경계 설정이나 사유지 곶자왈 보존 등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이 미흡해 곶자왈 훼손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청소년 폭력과 비행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CCTV와 조명은 물론 벽화거리 등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이 동원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청주의 한 중학교 인근 굴다리에서 학생 30여 명이 모여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부터 구석진 골목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까지 청소년 폭력과 비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많이 펴요. 저기 가스통도 있는데 와서 맨날 담배 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경찰은 가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도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 주변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밤이면 학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빈번했던 한 공원에는 CCTV를 설치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또 유흥가 옆에 있고 지저분해 통행이 뜸했던 공원 옆 인도는 벽화고리로 재조성했습니다. 안전도도 향상이 됐고 이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도 많이 사라지게 하고자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초등학교 안에 있지만 평소 비행 청소년 출입이 잦았던 한 공원도 CCTV 24시간 감시 체계를 만들고 시야를 가리던 수목을 걷어내 효과를 봤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꽁초 말도 못하게 막 그랬었는데 이게 모니터가 생기고 나서 아주 쾌적하게.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거나 방범시설이 취약한 곳을 바깥으로 드러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 개선의 핵심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CCTV를 설치해서 청소년 비행 예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등과 자체 방범 진단 결과를 공유해 환경 개선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계절의 시기가 한 달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흘간은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제주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 평년 수준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른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공기가 참 상쾌했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맑은 하늘에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 지역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북부 23도, 서부 17도, 남부 19도, 동부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8도, 서부 23도, 남부 25도, 동부 27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햇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18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에서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시정거리는 10km로 탁 트여 있고 기상 상황도 좋아서 항공기 결항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내년부터 교복이 지원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가 주관해 교복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현물 지원 방식으로 신입생 14,000여 명에게 43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이미 교복을 구입한 중학교 1학년생 6,400명의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중단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낸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이 2년 7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현장 검증을 가진 뒤 버자야와 JDC가 감정평가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이자 재판을 중단했는데 최근 감정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20일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 계획이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제주도는 어제 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한 탄소 없는 섬 계획을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은 연료 전지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활용해 전력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도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하수도 분야 사업에 투입할 국비 1,700여억 원을 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상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상수도 분야 7개 사업에 228억 원, 하수 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 정비 등 하수도 분야 37개 사업에 1,500억 원입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자돼야 하는 만큼 내년 정부 사업에 포함시키고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의료사고로 환자를 다치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43살 송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6년 11월 40대 여성 환자의 복부지방 제거 수술을 하면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동차 대여 사업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 렌터카 영업소들도 렌터카 총량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렌터카 업체들은 교통사고나 도로정체, 주차난 등을 줄이는 공익을 우선해 렌터카 수급 조절에 동참했는데도 대기업들은 사익을 먼저 생각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